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차상위 계층이 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차상위 계층은 이거 말고도 여러 혜택들이 있어요.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돌봄, 문화, 법률 지원 등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만 70개가 넘고 지자체나 민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도 많이 있죠. 오늘은 이 중에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 20개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초수급자도 비슷한 부분이 많으니까 기초수급자분들도 오늘 영상 참고해보세요. 먼저 식품이나 생활용품과 같은 기부금품 등 제공이에요. 이건 푸드뱅크에서 쌀이나 라면, 햇반, 통조림, 반찬, 치약, 샴푸, 휴지 등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게 누군가가 기부한 것을 나눠주는 거라서 자원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신청한다고 해도 100% 된다는 보장이 없고 선정됐다고 해도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만약 선정되시면 푸드뱅크로부터 기부금품을 직접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직접 푸드마켓 매장에 가서 고를 수도 있어요. 다음 우유 바우처예요. 우유 바우처는 6살에서 18살 사이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드리는데요. 한 달에 15,000원 한도 내에서 우유나 치즈, 요거트 등을 고를 수 있어요. 아직 시범사업 기간이라 28개 지자체 455개 읍면동에서만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한번 이용해보세요. 세 번째, 공과금 할인이에요. 차상위 계층이 되시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요료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요금은 한 달 8,000원, 여름에는 10,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도시가스 요금은 12월에서 3월까지의 동절기에는 14만 8천원, 그 외에는 4,950원 받을 수 있죠.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인 분들은 동절기에 18,000원, 그 외에는 2,470원 받을 수 있어요. 또 한국지역 난방공사로부터 한 달에 5,000원의 열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차상위는 통신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 기본요금 11,000원, 통화료 35%에서 한 달 최대 21,500원 감면받을 수 있죠. 7번째로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는 미소금융에서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4.5%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빌리는 돈이 창업자금이면 최대 7천만원,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이면 최대 2천만원, 긴급생계자금이면 최대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죠. 다음으로 풍수의 보험이에요. 정부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분들이 폭우나 폭설, 강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풍수의 보험비를 77% 이상 지원해줘요. 만약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면 92%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연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약 개시 전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어서 미리 가입하는 게 좋아요. 재난지원금은 피해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주는데 풍수의 보험은 피해 면적이 늘어날수록 보험금을 더 많이 준다는 점에서 좋은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에 가입해보세요. 9번째, KFS 적립금 지원이에요. 이건 예전에 알뜰 교통카드가 바뀐 건데요. 한 달에 15번 이상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이용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여기에서 일정 비율은 사람마다 각기 달라서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예요. 여러분이 차상이라면 저소득층에 해당해서 53%만큼 돌려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한 달에 대중교통비로 10만원 사용한다면 53,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차상위 계층은 노인 실명 예방을 위한 암검진과 계환수술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 60세 이상 노인이라면 암검진을 받을 수 있고 백내장이나 망막질환, 녹내장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계환수술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환수술과 관련 없는 치료비나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등의 비급여 항목과 외래진료비, 계환수술 지원 결정 전 수술 비용은 제외되죠. 11번째, 노인 인공무릎 관절 수술 지원이에요. 나이가 들면 무릎 건강이 안 좋아지는 분들 많으신데요. 정부는 건강보험급여에 인공관절 치환술 인정 기준에 해당한다면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를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해줘요.
그런데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나 치료비, 입원료 등은 지원이 안 되죠.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교육 분야 말씀드릴게요. 먼저 대학교 등록금 지원이에요. 올해부터 차상위계층은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지난해까지는 둘째 이하에게만 등록금이 전액 지원됐었고 첫째는 1년에 최대 7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개선됐죠. 13번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이자 면제예요.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들의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대학교 학부생은 35세 이하까지, 대학원생은 40세까지 등록금 소요액과 생활비 연 400만 원까지를 1.7%로 대출해주죠. 요즘 워낙 고금리라 대출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취업 후 상환 대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번째, 평생교육 바우처예요. 이건 19세 이상인 분들에게 1년간 35만 원의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홈페이지 가보시면 컴퓨터부터 미용, 바리스타, 운전, 댄스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를 배우실 수 있어요. 평생교육 바우처는 보통 매년 1, 2월에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한번 신청해보세요. 15번째,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이에요.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는 다가일 경우에 신청할 수 없는데 차상위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단열공사, 창업공사,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등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그럼 에너지 효율이 좋아져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해도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죠. 16번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예요. 이건 말 그대로 노인을 맞춤형으로 돌봐드리는 서비스예요. 여러분이 만약 건강이 좋지 않아서 돌봄이 필요한데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고 비슷한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다면 이용할 수 있어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는 크게 직접 서비스와 연계 서비스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직접 서비스는 말벗 서비스를 해준다거나 영어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노인이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식사나 청소, 외출할 때 도와주고 여러 영양교육, 보건교육 등을 해줘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말해요. 연계 서비스는 생활용품이나 식료품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의료 연계 등을 말하고요. 17번째, 취약계층 아동들 사례관리, 즉 드림스타트 사업이에요. 드림스타트는 제가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많이 만났는데요. 사례관리를 정말 잘해서 대상자분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았고 개인적으로는 같은 사회복지사로서 사례관리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드림스타트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과 가족이 대상인데요. 가정방문을 해서 주기적으로 상담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를 지원해줘요. 또 건강검진, 예방접종, 언어치료, 기초학습 등 여러 서비스로 지원해주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자체에 신청해보세요. 18번째, 차상위계층 무료 법률 구조 사업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요. 법을 잘 몰라서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차상위계층 무료 법률 구조 사업 이용해보세요. 이건 임차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과 같은 민사사건에서부터 이혼, 양육, 친권, 상속 등의 가사사건, 폭행, 상해, 절도, 강도 등의 형사사건 등등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해서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1로 연락해보세요. 19번째, 통화문화이용권, 문화누리 카드예요. 이건 6살 이상의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 등을 하면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1년에 13만 원을 지원해주는 바우처예요. 그래서 해당 금액만큼 공연이나 영화, 전시 관람을 비롯해서 책 구입, 국내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할 수 있죠. 카드는 2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다 쓰지 못한다고 해서 이월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 쓰는 게 좋아요. 문화누리 카드 홈페이지 가보시면 어떤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세요. 마지막 20번째,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이에요. 이건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산림복지단지나 자연휴양림, 수목원, 숲속야영장 등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이라면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차상이라고 해서 모두 다 되는 건 아니고 매년 초에 신청하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내년에 신청해보세요. 제가 이제까지 차상위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 20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것 말고도 자산형성 지원사업, 학교 우유급식,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등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제 블로그에 해당 내용이 정리된 책자 올려두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창 확인하신 후 자료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나무라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